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대립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합의안 도출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찬성한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스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신당 창당에 제동이 걸린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다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후 신년 인사회에서 광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광주는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어서 여당이 열세지만 움츠러들지 않겠다며 총선 당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5.18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데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며 절차를 지켜 수록한다면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경찰 경호를 받으며 현장을 이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경찰 측에 경호를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당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습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조기 당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는 아마 의지는 갖고 계신데 그거는 대표님의 생각하고 또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대표 의견을 듣고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당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보류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을 두고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의자의 소속과 단체 등은 수사당국이 일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은 김 의장은 인구 감소 대책의 헌법 명시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 절벽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출생률 0.7명도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보육과 교육, 주택 혁신에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여지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헌법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 의장은 저출산 문제의 하나로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AI 학습을 제시했습니다. 특별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I를 이용한 공교육 혁신이 사교육 의존도를 빠르게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높여나가고 새로운 ICT 환경의 적응도를 높여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김 의장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해결책으로 과학군과 기술군 체제로의 전면 개편을 내놨고 노동력 부족 대응 방안으로는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 전략 구상으로 경기 남부권의 K-실리콘밸리 조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별 법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 축적과 기업 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의 R&D 1단계에서 4단계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를 대비해 개헌 절차법 마련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예결산 심사권 강화 등 국회 혁신 과제 해결을 여야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현안과 관련해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의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이와 관련한 말들이 무성한데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가짜 칼과 또 가짜 피였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흉기로 습격을 당해서 쓰러진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근거 없는 음모론과 억측,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자작극이다, 이번 피습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느리게 돌려봤을 때 왼손에는 칼,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종이로 마른 나무젓가락을 들고 오른손으로 찌른다며 자작극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뭐 범행 도구가 이 종이 칼이나 휴대폰 케이스라는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정권 사주다, 윤석열, 김건희 사주로 벌어진 일이며 의료진을 매수할지 모르니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정치 테러만큼이나 가짜뉴스와 음모론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터져 나오자 민주당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엄정하게 대처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 일부 유튜브 방송 중심으로 또는 일부 종편에서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 대응을 다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혜영 원내대변인 오늘 기자들에게 2차 테러를 막기 위한 대책 기구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구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난무를 한다. 신중한 기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오늘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여야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모방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 건강이 호전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최후 통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통합 비대위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주장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를 연기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 오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퇴원하기 전이라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계획도 미뤄졌는데요. 이 대표 피습 이후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전체적인 시간표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번 테러가 신당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았다고 하는데 자,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네, 오늘 오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방문하고 이후에 5.18 국립묘지를 찾았는데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고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면 이제 개헌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한동훈 위원장 이에 대해서는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절차적 문제가 중요하다.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며 국민 투표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다시 합의에 나서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짚어보면 이제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회동을 가졌는데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성과 없이 45분 만에 끝났는데요. 이에 내일 여야가 다시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9일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9일까지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자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입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쌍특검법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일명 쌍특검법이 앞서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본회의 통과 즉시 이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회 재표결, 재의결에서 통과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지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 재의결 시점이 2월 이후로 늦춰진다면 어느 정도 공천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천을 통과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되면서 재의결 시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화천대유 55 클럽 뇌물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법제처로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제2요구권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환경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별 사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교육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심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공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은수 상근부 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단 한 차례만 응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며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엄중 대처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이로 된 입당 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라고 자평했습니다. 신당을 함께 준비 중인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는 20일쯤 창당대회를 여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독도 영유권 분쟁 논란입니다. 지난해 자신의 SNS에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는데요. 지난해 3월 23일 국방위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란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데요. 논란이 되자 신 장관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면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는 의원이었고 장관이 아니셨는데 군인, 국방을 하는 분들은 어떠한 군사적 도전에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영유권 주장 동의한 바 없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확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 일본의 의도인 거고.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가쿠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고 신 장관 또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즉각 파면해야 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내놓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거는 늘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도 영유권에서 단호히 배격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한 민주당의 목소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두 번째 주제는 불난집의 부채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당 내에선 이번 사건으로 이낙연 신당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한솥밥 먹든 거기에서 5선 국회의원하고 전남지사하고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민주당이 테러당했는데 창당을 한다? 이건 역사의 제약이고 인간의 도리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싸워나가면은 이낙연 대표의 미래는 있지만은 창당하면 끝난다, 망한다.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불가능해졌다. 예.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명분은 국가 사회적인 아젠다가 없이 반 이재명이었잖아요. 예.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신당을 이제 접는 그런 명분으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어제 단체 행동이 예고됐던 당내 비주류 모임이자 혁신 모임인 원칙과 상식 또한 예정된 기자회견을 미루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면 퇴원 전이라도 원래 예정됐던 기자회견 할 수 있다. 네, 물론이요. 어제는 최후 통첩을 원래 하라고 했던 거죠. 한 번 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더 이상 입을 닫고 계시지 말아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었습니다. 성화 비대위뿐이 없습니다. 또한 원칙과 상식의 이낙연 신당 합류설엔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만약 나간다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하거나 신당을 만드는 정당에게 문호를 열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혀온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신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신당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으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에 일단은 제동이 걸린 현 상황. 과연 이들은 끝내 결별순을 밟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하게 정치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가 이제 장수 코너인데요. 워낙 이제 반응이 좋고 기다리는 이제 그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향후 10년은 책임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로 계속 있는 한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님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신년 덕담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환용 기자님께서 오늘 그 발제를 준비해 오셨죠? 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국민의힘 안팎에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 중심으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5.18 정신이 헌법 수록에 반영이 되는 걸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당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이제 덧붙였는데요. 또 이틀 전에는 이제 또 대구를 찾았고 정치적인 출생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직후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직접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을 나이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구분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약간 보병이 아니라 기병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굉장히 신속하고 그다음에 대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논란이 있잖아요. 그 논란과 별개로 최근의 행보만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장에 대한 노인회에 대한 사과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점들이 거의 기병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약간 노쇠한 이미지 그런 거를 탈바꿈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논란은 또 별개로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저 정도면 총선에서 우리가 좀 뭔가 그동안의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물론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봐 주셨는데요. 발빠른 행보를 이제 특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송 의원님은요? 그래서 정치인이 찾아다니는 지역마다 이렇게 연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대구에 가서 낙동강 얘기했고요. 법무장관 때 이미 그렇게 했었죠. 네. 정치적인 출생지 같은 곳이다. 같은 출생지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또 광주에 가서는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오늘 또 청주에 갔어요. 청주에 가서 어릴 때 성당에 다녔었고 거기서 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다녔고 또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전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젊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박수하고 환호를 좀 유도하고 정당 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만한 행보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걸 가지고 신년 인사차 또 본인 비대위원장 취임 인사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이제 한 번 더 사과한 거는 당연히 이 노인 유권자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한 걸로 그쳤으면 좀 미흡했을 텐데. 본인이 한 번 더 찾아가서 좀 이렇게 야단 맞는 모습도 좀 보이고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진짜로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한노인회장이 김호일 전 의원인데 이분이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인회장이지만 이분이 완력도 대단히 세고요. 한 주먹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런 훈훈한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약간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전국 최대 현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죠 26일 날 취임사할 때 조금 말을 좀 지나치게 좀 독하게 했던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민주당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386에 486, 586 되도록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든다.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아니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심한 얘기거든요. 이제 물론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이건 독재 정권이다.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증오와 저주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은 일단은 멈췄어요. 네. 뭐 다행인데. 약간의 뭐 기존 정치인은 아니지만 기존 정치인들이 좀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발언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조금만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당 지지자가 이제 강성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을 또 이제 바로 잡는 그런 모습도 네. 좋게 보였는데요. 두 분 다 최근 뭐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추후 행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이제 허은하 의원은 신당 합류를 타진한 현역 의원이 10명이 넘었고 또 중진도 포함이 됐고 이 중에는 민주당 의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준석 신당 한 20일쯤에 이제 본격적인 신당 창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신당 창당하는 거는 뭐 창당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타진이라고 하는 거와 실제 행동에 옮겨서 그 당에 입당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네. 그냥 신당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뭐 저 당이 혹시 뭐 잘 될라나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와 실제 그 당에 입당하는 문제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이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허은하 전 의원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가. 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낙연 신당, 뭐 이준석 신당, 뭐 여러 가지 신당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신당들이 각계약전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총선 때까지 임하게 될까? 이런 좀 의문은 있어요. 계속 연대 얘기가 나오고 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신당에 대한 기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전국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고 상당히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총선 후에 만약에 이제 여당이 이제 많이 열세이고 참패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당과 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뭐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신당 이 총선에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또 민주당 인사를 포함해서 좀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이 되고 좀 영향력,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뭐 잘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당 사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국민의힘이 좀 중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중도 보수 내지 온건 중도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의 입지가 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낙연 신당 뭐 좀 이따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민주당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금 일부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다 흡수를 못 하고 있죠. 그분들 중에 일부가 또 이준석 신당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낙연 신당 쪽에서 그냥 흡수해버릴지 아니면 혹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또 뭐 대대적인 혁신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도로 유권자들을 데리고 갈지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떤 개혁 보수 내지 온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놓고 지금 경쟁하는 체제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은 뭐 당을 새로 만드는 마당에 뭐 많이 온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천을 좀 두고 봐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면서도 멋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은 참 굉장히 멋지게 했는데 실제로 공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거기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문제도 국민의힘 쪽 사정에 좀 달렸다.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칭 이제 뭐 개혁 신당인데 이런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보수 당인지 아니면 이제 진보 당인지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뭐 또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텐트로 과연 가느냐가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요. 이번 주로 예고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달 말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 중에 이제 한 명인 그 신경민 전 의원이 이미 신호등은 유턴과 좌회전이 없는 신호등 앞에 잠깐 빨간불 앞에 서 있는 거다. 곧 신호가 바뀌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뀔 때 직진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했었는데요.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 그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일관했었는데 신년 들어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합당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제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문제를 왜 열어놨을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잖아요. 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단독으로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네.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이런 내부 판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지금 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각자 지금 각계약진으로 신당을 만들잖아요. 뭐 이달 20일쯤 해서 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달 말쯤 되면 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고, 이미 만들어진 뭐 새로운 선택, 뭐 한국의 희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뭔가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이달 말까지면 한 25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이게 얼마나 잘 성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빅텐트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서 빅텐트를 만든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지금 그 현재 어찌 보면 활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활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착륙을 해버리면 자기네들의 입지는 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빅텐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부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점을 보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쪽도 마찬가지로 이준석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정당들 과의 빅텐트 문제를 저는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한번 보죠. 네. 허은하 전 의원이 이제 그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은 차지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그 이낙연 신당은 그 오영훈 이제 그 제주지사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제 밝혀서 좀 이제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빅텐트 가능성 그 이낙연 신당 중심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낙연 신당을 만들면은 제주지사가 따라 나갈 것이다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별로 기사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이제 뉴스는 뭐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이낙연 신당이 처음부터 무슨 그림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귀국 이후에 작년 11월에 좀 대형 인터뷰를 처음 사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무슨 신당 창당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걱정을 많이 했고 또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어렵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었죠. 그런데 뭐 신당 탈당 이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발언 수위가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신모 원료를 가지고 창당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전국이 전개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 우리 이준석 신당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다른 정당 사정하고 매우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 중에 사실은 가능성으로 치면 이준석 신당은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면 아마 민주당에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좀 흐른 다음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혹시 뭐 결합을 한다. 그럴 경우에 누가 더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높을까요? 그 즈음에 어느 한쪽이 한쪽을 흡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거기서 흡수 당하는 쪽은 그게 누가 됐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낙연 신당이 이제 창당이 될 경우 민주당에 타격은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그 신당에는 총선에 큰 어떤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이준석 신당하고 합치면 네. 그게 이제 제3지대 효과가 생기겠죠. 빅텐트에서는 가능하지만. 예, 이제 그런 게 성사가 되면 뭐 네. 제3당이 약진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계 이제 그 이원욱 의원, 그 원칙과 상식 이게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최근 이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 전이라도 상태가 이제 호전이 되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그 통합 비대위만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다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받아들인다면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할 명분이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아주 조기에,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건 원래 작년 말이었어요. 네. 작년 말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이제 사실상 공천 그 어떤 설계가 전부 끝난 다음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조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원칙과 상식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원칙과 상식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당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탈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또 무슨 당을 만들거나 뭐 그러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뭐 그 이낙연 신당에 합류 안 한다 그러지만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낙연 신당 쪽으로 흡수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3지대 뭐 이런 걸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성 기자님. 글쎄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좀 상당히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오늘 민주당의 그 청년위원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신당 탈당, 신당 창당 또 탈당 이렇게 예고한 정치 선배님들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성명을 냈고요. 민주당에 그런 정서가 있으세요. 지금 대표는 목에 흉기로 찔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무슨 탈당을 안 되는 거냐. 이건 도리상, 인간의 도리상 옳지 않은 얘기다. 근데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이런 변수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간이 늦춰지면서 좀 동력이 좀 사그라지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다만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시간이 좀 뒤로 가는 거지 뭐 우리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얘기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김부겸, 정세균 이런 전 국무총리들이 좀 어떤 제3의 중재안, 절충안 같은 걸 내서 이재명, 이낙연이 양쪽을 좀 혹시 설득을 해낼 수 있다면 네. 그게 현재로서는 좀 수습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좀 성격이 워낙 좀 독특한 스타일이고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좀 최근에 뭐가 좀 이상해요. 과거에 좀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지금 타협이 좀 가능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망이 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말까지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최근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대한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 SNS 이제 글에도 올렸었고 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존재한다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상충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신 장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신 장관의 이제 파면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발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게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그 현직에 있을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 나왔던 SNS에 올렸던 그런 글들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의미의 정확한 외교적 뜻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서로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분쟁은 맞거든요. 네. 그러나 이걸 외교적 의미로 따지면 이 분쟁은 없는 거예요. 우리 네. 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신원식 장관이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우리 일단 첫째 사과를 해야 돼요. 아니 장관 되기 전에 했던 말이니까 지금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국회의원 때 했던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장관을 사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사죄는 해야 되고요.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맥락이 어떤 거다. 자, 그 설명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아, 그런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장관을 계속하는 거고 네. 이해가 안 되면 내려와야 돼요. 저도 도대체 이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이제 발언을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은 SNS에 썼던 거를 또 비공개 처리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당당하면 그냥 놔둬야지 이걸 왜 비공개로 지워버립니까? 아주 그 명색이 국방부 장관이나 되는 분이 아주 좀 태도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발언이 이런 겁니다.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45년 이전에 군국주의 일본하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어요, 맥락은. 그런데 네.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왜 대변인이 여기저기 나와서 우물우물 설명하고 해명하게 만듭니까? 일국의 장관이면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죄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장관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또 한 줄 논평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뀐 듯이 보입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연대 문제에 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지만 네. 일단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제3지대 빅텐트 가시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걸 해외 언론에서도 막 주요 뉴스로 다뤄서 참 나라 망신을 지금 톡톡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게 증오와 적대 언어를 쏟아내는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고 직후에 무슨 뭐 한쪽에서는 이거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자작극이 가능합니까 이게? 또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왜 시켜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약간 좀 병들은 것 아닌가?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증오와 분노가 정치를 망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을 위한 움직임,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 논란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